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문으로 들었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문을 활짝 열게 된 아나운서 정일인입니다. 이 풍문으로 들었소에서는요, 어떠한 변동성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더 현명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처럼 시장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 그 기준이 있어야 가능할 텐데요. 우리 시장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 기준이 하루빨리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유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정말 하루가 피곤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부터 6,400선을 돌파하면서 바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금 매도세를 크게 보여주며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장 마감 1시간 전부터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 상승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6,423이라는 새로운 기록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아마 이 간밤에 뉴욕 증시를 덮였던 그 중동발 찬바람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미국, 이를 받아들일 수 없겠다는 이란, 이 두 나라의 그 줄다리기가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를 흔든 겁니다. 이렇게 수급별로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요, 개인이 1.2조가량 담아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742억 원, 또 4,447억 원 덜어내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유독 심장이 쫄깃했던 오늘, 이렇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참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수익 날개 한현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 올바른 기준으로 앞으로 급등할 종목, 그 히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 히든 종목의 정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의 카메라를 QR코드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한현석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현석 대표님,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사실은 초반에 잠깐 아주 좋았다가 사실 저는 오늘 약보합으로 끝날라나? 하락하나?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약간 혹시 모르잖아요. 세상 네. 일이라는 게.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중동 여파로 들어보니까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봤어요. 이 중동 여파로 이 2분기 제조업이 크게 악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비용을 부담하지를 못하다가 결국에는 또 가격을 올리고 그럼 또 소비자도 부담이고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어 버릴 것 같은데 이 제조업의 시황 악화가 단순히 사실 기업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비 침체나 또는 경기 불황의 요인으로 얼만큼 그렇게 영향을 줄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제가 이제 뭐 3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발표 이후부터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던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에 대한 가장 큰 부담 아무래도 유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 유가에 대한 부담, 왜냐하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물류비라든지 이런 어떤 유류비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벌어들이는 많은 실적들이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어떤 유류비의 어떤 기준에서 또 많이 또 저희가 원화가 또 유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하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제 요즘 우리 이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값이 많이 이제 주유비가 많이 올라서 뭐 이동하는데 상당히 많이 좀 힘들어요. 자, 그런데 내가 딱 정해진 월급만 가지고 딱 이렇게 생활을 했을 때는 그 유류비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예, 그렇지만은 내가 더 많은 돈을 제가 어디서든 뭐 부수입을 하던 뭐를 하던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좀 잠재울 수 있듯이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는 것처럼 지금 현재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물류비라든지 여러 어떤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반면에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처럼 그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들 이외에도 지금 그 밑에 같이 함께 뻗어나가고 있는
여러 소부장 종목들까지 그다음에 확산되는 다른 업종들까지 사실 기업에 대한 목표 실적들이 계속 상향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자,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은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잠깐 놓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 오늘 400포인트 상단 간신히 지지를 했습니다. 자, 어저께 6,300포인트 넘긴 이후에 6,400포인트 그래도 잘 지지하면서 받쳐주기는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내일은 6,500, 6,600까지 딱 넘어가서 사실 이번 주 그냥 과감하게 7,000포인트 한번 터치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이 요소를 좀 빼놓고 갈 수는 없죠. 중동의 어떤 2차 협상의 불확실성.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뭘 한다고 해도 이제 믿지를 않습니다. 네, 저는 이미 제 마음속에서 중동은 이미 멀리 떠나버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은 뭐 말이 맨날 바뀌니까 그리고 이 시장은 또 거기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유가 왜냐하면은 그 중동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원유라는 그렇죠. 그 중심의 어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반응이 찰랑찰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오늘 지수는 또 사상 최대치의 신고가를 썼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높은 지수라고 막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신고가.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뭐 7천, 8천, 9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과정 속에 계속 나올 말이라는 거.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수급은 좀 불안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좀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 사실 저희 그 개인들이 정말 이 동학개미들의 이 개인들의 어떤 투지가 보여줬던 그런 장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 개인들의 이 수급을 그래도 상당히 잘 받들어 주면서 오늘 장을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도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장을 6,400포인트 이상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거죠. 그 실적 수주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들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도 제가 이제 방송 처음에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물론 내가 지금 당장 나가는 어떤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을 때 예, 그 어떤 매출이나 그 영업이익이 딱 제한적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그게 예, 좀 악재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어떤 두 업종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내년도 분까지 사상 최대치의 갱신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익들 전망치가 이미 지금 시장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과연 거기에 얼만큼 이제 부합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문제죠. 실질적으로. 자, 그렇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의 이런 어떤 환경과 이 흐름으로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그런 흐름이 끊어질 가능성이 더 클 것인가?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저희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 지수 좀 보시면은 그래도 장 초반에 살짝 눌리는 흐름이 있었지만은 전 6,300포인트의 이 전 고점, 그러니까 이 흐름의 지지대들, 이 가격대를 잘 유지를 하면서 되돌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미 이 시험대는 가격의 시험대는 한번 검증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내일 또 SK하이닉스의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기대감도 여러분들이 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환율이죠. 저희가 외국인 수급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사실 이제 원달러 환율의 어떤 흐름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은 강하게 개장 초에는 강하게 환율이 1,480원대 이상으로 이렇게 뻗어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리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잘 됐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가 정배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일 어느 정도의 사상 최대치의 또 SK 하이닉스에서의 실적 발표치가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는 잠깐 웃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주의 당부드린 그 한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가격 안에 주가 안에 120만 원이 넘어가면서 정말 그 안에서 이미 많은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감사합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예. 자, 왜 그러냐면은 이미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는 걸 저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SK하이닉스가 80만 원대까지 4월 초에 80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가 16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1 행사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빨리 이 업종들 담으십시오. 이 두 종목을 빨리 담으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지금 안 담으면 다시 이 기회가 오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4월 초부터 지금 오늘까지 SK 하이닉스는 약 한 50%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약 40%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어요. 단기 저점 구간에서.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장 주도주만 가지고 계셨어도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던 4월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과연 나의 수익률은 그것을 상회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말 철없는 종목들 그냥 여기 샀다 여기 팔았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한들 과연 지금 묵직하게 이렇게 정말 안전하고 우리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종목군들에다 딱 이렇게 묻어놨던 이 종목군들보다 과연 여러분들의 그 잦은 매매가 더 많은 수익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에다가 여러분들이 딱 매매를 기준을 잡아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변동성 있는 다른 다양한 또 그래도 우량주 중심에서 그렇죠? 우량주 중심에서 너무 소형주 시가총액 뭐 500억도 안 되는 바람 한번 훅 불면 상한가 갔다가 톡 치면은 그냥 바로 하한가 떨어지는 그렇죠? 한번 쭉 올라갔다가 긴 꼬리 달고 다시 쭉 내려오는 이런 팔랑팔랑거리는 정말 낙엽잎 같은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한번 제가 그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의 어떤 흐름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가벼운 종목보다는 그래도 묵직하게 꾸준히 자기의 어떤 갈 길을 가면서도 정말 충분히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군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히든 종목에서 알려드리는 그 종목군들이요. 기본적으로는요. 다 시가총액에 다 1조가 넘어가는 종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시가총액 제일 작았던 종목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고르고 골랐던 게 7천억짜리였습니다. 시가총액. 예, 그 이하는 사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무리 이 종목군들이 막 상승률이 뭐 29%막 상한가 가고 아무리 팔딱팔딱 거려도 저는 그 가격에 대한 진정성을 믿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위한 또 다른 교육의 시간을 준비를 해놓고 있잖아요. 예,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하나씩 더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가신다면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 이후에도 어떻게 또 다른 교육에 또 참여하실 수 있는지 또 저희 교육방에 참여하시는 방법 자세히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한현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님이 히든 종목은 정말 단단한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들의 정체가 궁금하신 분들, 또 이에 대한 전략 기준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이 QR코드를 스캔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 야간 라이브 방송부터 결국에는 또 이 히든 종목의 정체까지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휴대폰의 카메라를 열어주시겠어요?
카메라를 QR코드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 링크 한 번만 눌러주시면요. 저희가 안내사항을 다 적어놨으니까 그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라이브 방송부터 히든 종목 그리고 그에 대한 기준까지 다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이 히든 종목들, 지난번에 나왔던 히든 종목들에 대한 표를 조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강했던 또 종목 중에 하나죠. 사마 알미늄입니다.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4월 9일이죠. 한 2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9거래일 동안 61.87%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강세였는데 6거래일 동안 32만 1,500원의 최고가로 37% 오른 모습이고요. 또 HED 현대에너지 솔루션마저 이 종목은 심지어 2거래일 만입니다. 2거래일 동안 결국에는 36.48% 올라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들 정말 단기간 내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단단한 종목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현석 대표님. 네. 저희가 또 오늘 사마 알미늄이 네네.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이 중동 전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 다 오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알루미늄 네.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알루미늄 시장이 지금 심각한 블랙스완 현상을 겪고 있죠.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중동에서 생산되던 그 알루미늄 시설들이 이제 공격으로 좀 많이 파괴가 됐고, 또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필요한 그런 또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되게 이제 공급이 모자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래도 알루미늄에 대한 어떤 이슈는 계속 이제 생길 거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준적인 조건들,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에 좀 따라와 준다면 더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마 알미늄이든 네. 뭐 알루미늄 관련된 주들을 조금 요즘 눈여겨보고는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오르는 이유가 네. 이전에 싸게 샀지만 우선 알루미늄 가격이 올랐으니 그 가치가 높아졌다. 네. 그래서 오르는 거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도 보실 수는 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이게 바로 그 기업 실적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는 네. 우리가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아, 그런가요? 네. 또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이었던 그렇죠. 거군요.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사마 알미늄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한번 저희가 자세히 한번 나눠 볼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이제 좀 눈여겨봤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히든 종목으로 갖고 나왔던 종목군 중에 유일하게 1조가 안 됐던 시가총액이었던 종목이 이 바로 사마 알미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46,950원대 저희가 4월 9일 날 히든 방송에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얘가 장장 76,000원 고점을 찍으면서 61%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기록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뭐가 되냐면요. 오늘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1조 클럽에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그 방송에서도 한번 그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런 농담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마 알미늄을 이제 딱 추천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막 이런 교육을 막 나누는데 대표님은 저기 1조 이상 기업만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어떤 분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은 잘 키워갖고 1조 클럽에 한번 넣어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이제 제가 뭐 농담을 한 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결국에는 잘 수익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그런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는 게 아니죠. 이 흐름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얘가 과연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그 안에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또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여다보시고 여기서 제가 좀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내용들은 또 방송 이후에 이어지는 또 야간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46,950원에
편입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76,000원. 자, 거래일수로 보면은요. 자, 몇 거래일일까요? 지금 한 9거래일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자, 9거래일 동안에 61%라는 높은 상승을 만들어냈다. 자, 이거는 저는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군 중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4월 초에서 지금까지 80만 원대에서 약 한 50%의 상승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가는 그런 변동성이 큰 종목 매매에서도 그런 종목은 그 정도 수익은 사실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려면은 그런 종목의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61%라면은 우리가 시장 수익률 이상을 따라붙었던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 값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짧은 거래일 동안 과연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얘를 잡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펀더멘털 기준에서도 보셔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때 4월 9일 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 사마 알루미늄을 소개를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었냐면은 이 알루미늄 가격이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정말 최고점에 도달하는 그런 기준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흐름에 왔을 때 우리가 이 알루미늄 업종들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중동발 알루미늄 공급망 쇼크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중동에서 많은 양의 알루미늄이 생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중동 지역이 이제 공격으로 많이 공급에 어떤 차질을 빚고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중동에서만 공급되는 그 알루미늄 그 공급량이 약 한 700만 톤. 네, 이런 700만 톤 정도 되는 이 생산 능력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상당히 수급에 차질을 만들게 되는 그런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는 이 수준이 약 세계 공급량의 90% 수준이 아니 9% 수준인데, 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올해만 하더라도 약 한 200만 톤 정도의 알루미늄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는 그런 이 전망치가 이미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공급 부족 현상에 가장 직면했을 때 국내의 알루미늄 대장주인 사마 알루미늄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서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또 가동률에 대한 어떤 향상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배터리용 알루미늄 판박 관련주의 어떤 그 의식이 같이 이제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현재 지금 60% 수준에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90%까지 상회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조차도 진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장 정말 좋은 그런 기회에 놓여 있는 그런 회사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강한 모멘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숫자입니다. 숫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딱 우리가 뭐든지 다 숫자로 확인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매매를 많이 했어도 내 계좌의 숫자가 플러스로 가득 차 있어야지만 뭐 풍성해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사마 알루미늄은요, 그 근본적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자고요. 자, 이 사마 알루미늄이 알루미늄을 캐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알루미늄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이 회사는 결국 그 알루미늄을 갖다가 가공하고 그거를 배터리 소재에 장착한 배터리 소재를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결국에는 가공하는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것이 이익의 급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바로 지금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요, 구리값이 상승을 하면은 그 구리값의 상승분이 원자재 가격분 안에 포함시켜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조라고 우리가 딱 단정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다소 무리가 있다. 자, 그렇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 공급망 쇼크의 가장 앞장선 테마주이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다? 아직 명확한 실적이 증명이 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 지금 오늘의 이 장의 흐름은 기대감에 또 솟구친 장이었다. 왜냐하면은 삼알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늘만 이렇게 폭등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전에도 강한 폭등의 어떤 랠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항상 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고 또 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고. 주가가 뻗어 나가면 그 뻗어 나간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못 지킨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망 매물이나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라는 거는 그 주가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하다. 왜? 실적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공급망 기대나 어떤 여러 가지 테마에 엮여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완전하게 이게 인식이 딱 자리 잡혀 있고 시장이 인정한 종목이 아니다라는 게 이 꼬리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 꼬리들에서. 하지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이런 어떤 시장의 테마 이슈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캔들의 언어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이 주가의 흐름, 에너지를 보고 우리가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요 바닥 저점에서 완전 바닥은 아니에요. 요것도 요 앞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기준입니다. 어떤 특정한 저희만의 또 기준이 있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이 안내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3월 30일 날 요 부분에서 우리가 편입을 했고 오늘까지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61%의 수준에 우리가 이 높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챙겨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매매 기법? 물론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익을 어떻게 내시냐? 꾸준히. 어떻게? 반복적인 방법으로. 그런 꾸준한 반복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되게 올바른 기준과 되게 좋은 기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월 30일 날 편입을 해서 저희가 어제까지 기준입니다. 어제까지 기준에 123.4%의 높은 수익을 만들어냈어요. 이 종목조차도 저희가 히든 종목에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언제? 3월 27일 날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저희가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패턴에 대한 시장의 언어로서 읽어낸 이 흐름에 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건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딴 거 아니에요. 뭐 민간 임대 사업자의 뭐 공공 임대 사업자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공시 이후에 갑자기 빵 뜨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 금액 자체가 약 한 4천억대. 그러면은 전년도 대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5% 가까이 되는 그런 어떤 강한 매출에 대한 단일 계약의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그냥 협상 대상자 선정일 뿐이지 본 계약이 체결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는 없죠. 자, 그렇지만은 이 흐름이 여기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대우건설이라는 거는 그 이외에 또 다른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슈가 뭐냐? 어떻게 보면은 증권사들의 많은 목표, 높은 목표 주가 상향 이런 부분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원전과 중동의 어떤 그 수혜주로서의 어떤 기준점, 해외로 뻗어나가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자, 그런데 이미 팀코리아의 한 그 시공업자로서 이미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 어제는 국내에서의 어떤 수주 계획의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주가는 뻗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중동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3년간입니다. 3년간 뭐 관련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1,400억 불을 달성할 거라는 이유로 지금 NH투자증권에서 약 한 4만 2천원까지 목표 주가를 높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IBK에서는 지금 한 3만 6천원까지. 자, 근데 오늘은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어때요? 양봉으로 다시 돌리면서 강세의 흐름. 살짝
완전한 강세는 아니지만 이렇게 눌리지 않는 뭔가 버티는. 왜냐하면 강한 고점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OMA 선의 이격이 좁혀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네,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외적인 모멘텀, 그다음에 국내 수주의 모멘텀이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어요. 다 해외 수주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 대한 이슈도 강하지만 또 그 이외에 지금 여러 일본의 기업들과 LNG, 그다음에 플랜트, 뭐 방금 말씀드린 중동 복구 관련된 여러 MOU를 체결을 하면서 사실 앞으로 해외 진출에 대한 다양한 사업 계획을 모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어떤 차트의 흐름까지 연결해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트는 많은 시장이 남겨놓는 심리적, 그다음에 많은 그런 어떤 거래 속에서의 흔적들이다. 그러니까는 이 차트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어도 이 안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고 또 어떤 심리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매매를 했었는지 그걸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123%의 어떤 높은 수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 너는 어떻게 100%, 뭐 50%, 60%는 무슨 뭐 장난처럼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저희도 처음에 이 종목들을 선정을 할 땐 이거는 100%갈 거다, 200%갈 거다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 제가 진짜 솔직히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희가 어떤 종목을 딱 선정을 하잖아요. 처음에 큰 욕심 절대 안 부립니다. 네, 절대 안 부려요. 한 10%만, 딱 10%만 수익 내면은 참 좋겠다. 그런 기준에서 출발을 하죠. 가볍게. 자, 그런데 얘도 같은 입장이었던 거예요. 10%만 수익을 내자 했는데 얘가 여기서 돌리더니 쭉 올라가요.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살짝 가격 기간 조정을 받더니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꼬리 달리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상단 유지하면서 또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주가가 이탈하는 범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탈하는 범위가 안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편입을 했는데 얘가 갑자기 음봉을 달고 밑으로 이렇게 쭉 빠졌다. 그러면은 저희는 바로 손절하죠. 왜? 기준이 있다라는 거. 그 기준의 첫 번째가 뭐다? 내가 주가를 매수를 딱 하는 그 순간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손절의 기준을 갖고 갑니다. 예, 얼마의 팔가 기준은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 내가 딱 매수를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꺾인다? 물론 언젠가는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잠깐 스톱. 잠깐 스톱. 이렇게 이제 멈추는 거예요. 예, 다시 진정.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이렇게 되돌리는 흐름에서 다시 들어가더라도 그런 기준에서 설정을 했는데 딱 잡고 나서 살짝 흐르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돌려요. 바로. 또 흐르는 것 같지만 바로 돌려. 그러니까는 이탈의 범위가 없으니까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계속 갖고 가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버리는 거죠. 123%. 예.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삼화알미늄도 이탈의 범위가 전혀 없었어요. 계속. 떨어지는 것 같지만 치고 올라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치고 올라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61%. 자, 이게 대우건설뿐만 이런 게 아니죠. 저희가 지금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되게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 대우건설은 더 무겁죠. 뭐 13조가 넘어가는 회사고요.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5조 8천억이 넘어가는 회사예요. 예.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만 매매를 해도 이런 수익이 나온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수익을 어떤 뭐 소형 잡주 바람만 후 불면 올라가는 그런 종목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튼튼하고 단단한 종목 안에서도 이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입니다. 5거래일. 예. 자, 언제? 편입가 23만 4,500원. 오늘 장중 최고가 32만 1,500원까지. 예.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 방송에서 여기서 갖고 나왔어요. 요 캔들 하나 보고 갖고 나왔습니다. 요 캔들 하나.
아, 그 캔들이 도대체 뭐길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의했어요. 이 방송에서. 자, 캔들이 음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음봉으로 쭉 이렇게 주가가 여기서 빠졌다가 얘가 강하게 돌려요. 강하게 돌리면서 밑에 꼬리가 생기죠. 예. 근데 이 꼬리가 생기는데 이 꼬리가 생기는 요 종가, 이 종가가 요 앞에 요 종가를 넘어서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딱 주차를 시켜놔요. 아주 기가 막히게. 예. 그러면 어라? 이미 이 꼬리를 되돌리는 과정에서도 얘는 우리가 편입의 기준을 잡고 망치형의 기준에서 에너지를 보고 우리가 따라붙을 수가 있는데 아니 종가로 딱 거기 주차까지 시켜놔? 그럼 올컨이죠, 이거는요. 네. 그러면 되돌리는 과정에서 양봉의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돌파 매매 기준이나 아니면 오마이 기법 뭐 여러 어떤 그 주식의 매매 기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봤을 때는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하게 뻗어 나가요. 나갑니다. 그런데 주가가 조정을 받기는 하지만은 전체 추세 이탈을 하지는 않아요. 몸통의 절반 정도밖에 조정을 안 줬기 때문에. 그리고 요 추세도 이탈을 안 했어요. 그럼 보고 가는 거죠. 근데 또 망치가 뜨네요. 강하게. 얘는 무슨 의미? 추세 강화를 알려주는 신호. 그러니까 캔들의 패턴을 좀 아셔야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도로 표지판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보면 표지판은 많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그런 표지판들도 많으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식을 하시려면 캔들은 아셔야죠. 운전을 하시려면 신호등 볼줄은 아시는 것처럼. 최소한. 그게 예의죠. 내 계좌에 대한 예의.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요 세 개 캔들 패턴 오늘 또 기가 막히게 떴습니다. 예. 강한 추세의 흐름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OCI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 자체가 훼손이 됐느냐? 아니에요. 이 회사 아주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이거예요.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요. 왜? 미국에서 얘네들을 안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그 IRA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제가 넘어갔군요. IRA 때문에 결국에는 비중국산은 미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OCI에 대한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를 강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어떤 국제적인 수요와 공급이 지금 맞물리면서 거기에 대한 이슈를 갖고 있고 이것을 생산하는 OCI 홀딩스의 자회사 말레이시아의 테라서스가 OCI 테라서스가 상당히 지금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주가는 상승. 이 무거운 종목에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에 그냥 덜썩덜썩 그냥 디스코 방방처럼 그냥 막 덜썩덜썩 하는 거예요, 얘가. 예. 그러면서 상승 추세 흐름 만들어 나가고 계속 수급의 흐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잡아 가셔야 되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저희가 히든 종목 자체가요. 참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툭 건들면은 조금 움직이더니 어느 순간에 또 빵 뛰어요. 그게 불과 10거래일 안에 기본적인 승부가 난다 이겁니다. 그렇게 나는 승부가 30%, 40% 조금 강하게 때리면은 70%, 100%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종목에 대한 매매 기법, 또 다른 또 히든 종목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그런 종목들을 잡는지 좀 배우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 방송 끝나면은요 21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는데 선착순으로만 제가 딱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QR 나가는 부분 여러분들이 잘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자세하게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 사마 알미늄 같은 그런 히든 종목,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강조해드렸던 종목들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약 27% 오르고 또 9거래일 만에 62% 정도 오른 그런 종목들이 바로 히든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 히든 종목 저희가 오늘도 알려드릴 텐데요. 그 종목의 정체와 또 그 종목에 대한 전략 기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으시다면 9시, 밤 9시 진행하는 야간 라이브 방송도 들어보셔야 될 텐데요. 그 모든 것은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휴대폰의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가능한데요.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지만 단 30분만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참고드리며 저희가 이 히든 종목과 그에 대한 전략 기준 함께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에 안주할 수 없죠. 오늘의 히든 종목 대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또 알아봐야 할 텐데요. 한영석 대표님, 네. 네, 벌써 저 어제도 네.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는 보고는 있어요. 네. 아직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네. 사실 그래도 지난 그 거래일들 네네. 그 퍼센트지를 보면 그냥 들어가고 싶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렇게 제가 마음 편하게 네. 안전하게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저거구나 아실 수 있는 하면 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제가 간단하게 뭐 사실 오늘 지금 시간이 한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도 이 방송 중에만 저희가 지금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뭐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어떤 분석과 또 전략적인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드릴 거고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는 방법 이제 하단 QR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내용 확인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딴 거 없습니다. 이 회사는요, 그냥 수주 잔량 자체가 47.5조예요. 예, 이미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뭐 돈 벌 준비는 다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좀 약간 무거운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자, 뭐 최근에는 미국 함정 설계에 대한 협력 MOU를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뭔가 특수함정에 대한 강한 또 모멘텀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기술적인 어떤 차트의 흐름에서도 놓고 보셔도 여러분들이 일단 외국인들, 개인들, 기관들, 삼박자가 오늘 다 매수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누가 팔았지? 도대체 외국인, 기관, 개인이 다 샀으면? 예. 근데 요 뒤에 보시면은요, 기타 법인이라고 있어요. 예, 뭐 기타 법인에 대한 설명까지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기타 법인에서 한 76만 주 정도를 이제 매도를 하면서 모든 수급들. 근데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똑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수급,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개인의 삼중 쌍끌이 수급이 어제 오늘 계속 들어왔다. 수급이 들어왔다. 기준이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자, 수급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개선이 되는 가운데 주가는 이 바닥에서 이 앞에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합니다. 예, 바닥에서 이제 돌리고 있는 이제 아직 때묻지 않은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뻗어 나갔을 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잠정 목표 수익률은 약 한 32%. 자, 언제까지? 저희는 뭐 이 종목을 갖고 뭐 한 달, 두 달, 뭐 석 달 뭐 이렇게 갈까요? 제가 여기서 방송을 한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딱 한 달. 예. 한 달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많은 수익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안내드린 이러한 히든 종목들로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자, 앞에 정고점 돌파하는 요 기준만 넘어가더라도 얘는 최소 15% 예상 기대 수익입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가가 더 뻗어 나가서 주봉 차트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 강력합니다. 지금 주봉의 기준에서 놓고 봐도요. 상승 장악 확인형이라는 이 캔들의 이름이에요. 요 세 개 캔들 묶음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상승 장악 확인형이라는 거는 강한 진짜 요 되돌리는 과정에서 아주 강한 신뢰도의 패턴의 흐름이에요. 그런 캔들의 모습이 주봉에서 떴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번 한 주만 보지 않더라도 다음 주 조금 길게 보면은 뭐 4월 말, 5월 초, 요 정도까지 그렇게만 보더라도 주가가 이 정도까지 딱 뻗어 나간다라는 기준에서 우리가 딱 기다렸을 때, 왜냐하면 그 정도의 모멘텀은 충분히 갖추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수급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할까? 또 어떻게 우리가 얘를 또
편입을 해서 어디서 수익을 갖고 나와야 될까? 자, 그런 기준점들을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그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는 방법, 지금 이제 하단 QR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방송에만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 이 방송을 통해서만 들어오시는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일단 잘 인지해 주시고, 일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히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야간 교육 방송으로, 야간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단기 목표 상승률을 32%로 잡아준 오늘의 히든 종목. 이 히든 종목의 정체를 알고 싶으신다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을 먼저 꺼내주시고 휴대폰의 카메라를 오른쪽 QR코드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링크를 따라서 들어오게 되시면 이 히든 종목의 정체부터 그에 대한 전략 기준까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다 공개를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저희 모든 종목들 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 야간 라이브 방송은 매일 밤 9시에 한현석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하십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그렇다면 우리 네. 히든 종목 알아봤는데요. 네네.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던 만큼 이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는 그런 핫한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뭐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부터 얘가 좀 팔딱팔딱거리기는 했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사실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이제 여러분들한테 3월 30일 날 좀 사실 오래 지났어요. 얘는요. 교육을 시켜드린 지는 이거는 히든 종목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그 캔들의 어떤 이해, 그런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고 13,340원. 근데 오늘 최고가 19,960원까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 흐름에서 지금 한 5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다 좋습니다. 뭐 얘네들이 뭐 바이오 에너지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서 지금 고유가 시대의 대체 에너지로서 얘네들이 뭔가 뻗어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어떤 발표 이후에 그 CATL이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는 건 뭐냐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리튬 가격이 너무 변동이 심하니까 아예 리튬을 빼버리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좀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하드카본 그 나트륨 배터리용 고성능 하드카본 개발을 이 애경 케미칼이 성공을 이미 해놓은 게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어우러져서 사실 이제 뭐 이렇게 팔딱팔딱거리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단 말이에요. 상한가까지 갔는데 이 녀석이 완전히 끝까지 잘 버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상한가까지 그냥 한 방에 아주 정말 진짜 프리마켓에서부터 그냥 강하게 치고 올라가더니 장중에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져 내리다가 다시 회복하는 흐름으로 지금 마무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이런 모멘텀은 살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다? 이 회사가 그 모멘텀에 대한 어떤 실적 그리고 그것이 숫자로 증명하기까지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어찌됐든 어제부터 계속 움직여왔던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 에너지로서 바이오 에너지로서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유가가 되게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이 내일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자,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21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애경 케미칼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방송을 슬슬 마무리 지을 때는 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좀 힌트 알고 싶으시죠? 첫 번째 힌트는요, 바로 이 넥스트 마켓을 포함해서 오늘 종가는 13만 9,500원입니다. 이 13만 9,500원 넥스트 마켓 잘 기억해 보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죠. 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 바다로 여행을 떠나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저희가 조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대비할 게 많아 보이죠. 오늘 알려드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오늘 하루 안에 정복하기 쉽지 않지만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오늘 이 히든 종목의 정체와 그에 대한 전략 기준, 라이브 방송까지 다 함께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슬슬 이제 마쳐보도록 할까요? 오늘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